이름은 유재천이라고 하고요. 포스코에서 엔지니어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 11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을 그럼 하셨나요? 네, 포스코에서는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는데요. 엔지니어의 직무가 상당히 좀 터프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죠.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은 조업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업 조건을 설정하는 일이 있고요. 다음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트러블이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선하는 업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결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이제 과제 형태로 개선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게 대표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그러면 7년 근무하셨잖아요. 예, 6년 가까이. 6년. 예. 좀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네. 대학생들 선호하는 직업 1등, 2등, 3등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그만두시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결심하게 되신 계기. 네. 대학생활 하면서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가 포스코였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제로 취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직무를 말씀드렸듯이 터프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주어진 직무에 열심히 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발표대회, 영어 발표대회에서 한 2번 정도 입상을 했고요. 영어 발표대회? 예. 그냥 발표대회? 처음 발표대회가 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1등 했어요. 아, 그래요? 최우수상 받았고 아, 축하드려요. 한 번 더 우수상 한 번 더 받았고 그리고 뭐 신입사원 때도 받았었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요. 네. 근데 그 공대생이시잖아요. 예. 공대생이셨잖아요. 근데 예. 영어 발표대회에서 우승을 하실 정도면 영어 수준이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요? 이제 아시겠지만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쉬운 영어로 어떻게 호소력 있게 전달을 하느냐인데 발표 내용이 사실 제가 했던 개선 업무였어요. 프로젝트.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내면서 근무를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는 5년이 지났을 때 제가 글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5년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에피소드도 있고 한데 남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에 강점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고등학교 때는 사실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이과를 갔고 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공대를 갔고 공대에서 가장 또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외부에서 원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엘리트 코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는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성실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고자. 내가 없는 회사 생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 뭐 사건이나 그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아, 내가 좀 공허하다, 내가 없구나, 일은 하지만. 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찾으면서 했기 때문에 성과도 많이 났고 보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막 공허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저는 그것에 비하면 조금 더 좀 보람되게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했던 고민은 이제 단순하게 뭐 회사가 있고 내가 있는데 너무 끌려간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었어요.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나다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아는 동생이 저한테 말했어요. 형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네,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왜 피곤할까? 피곤하게 사는 걸까? 네, 내가 과연 피곤하게 사는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게 나고 난 이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더 저를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퇴사에 대한 고민도, 사실 뭐 회사를,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미지 좋은 회사고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까지도 연결되는 좋은 직장의 회사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든 고민이었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 아닌 2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인데, 거기에서 이 대기업이라는 네임밸류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혹시 2년 동안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나 이런 것도 하신 게 있나요? 유명한 헤드헌터가 항상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옮길 때 절대 감정적으로 회사 그만두지 말라. 저도 그거는 무조건 실천을 했고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표를 바로 던지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깊은 고민이, 회사를 어디로 옮기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 전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 후배 사원이나 인턴 사원들이 왔을 때 멘토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얻은 코칭할 때 희열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개발해주고, 그 강점을 제가 멀티플레이어로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음에 발표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기개발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 뭐 강사 시장이나 뭐 강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제가 무작정 거기를 뛰어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제가 읽었던 자기개발서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만나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말이면 강연장을 쫓아다니고, 실제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꿈이고 내 목표면 내가 부딪히고 만져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왔어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그냥 부딪혀본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경험한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정리의 과정을, 지금 본인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찾은 거잖아요. 네. 내가 엔지니어로서 철물이 튀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았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들을 가르치거나 멘토링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하면서 찾았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일만 계속 그냥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대부분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걸 찾았다기보다는 이런 회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찾은 건데, 그 경험의 중심과 끝에는, 또는 그 과정에는 항상 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나를 발견하는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 이제 자기를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거기까지만 가면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더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이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끌려간다, 내 직장 생활은 무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걸어온 길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거를 글로 반드시 써보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가갖고 책상 위 더러워진 책상 위를 정리해야지. 근데 오늘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잤어요.
내일 회사를 갔는데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의 그 형태가 있으면은 그거를 반드시 써서 어느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려야지 그 고민이 날아가는 거지. 머릿속에 있으면 계속 이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이 있는 것들을 써서, 그리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선에서 한번 결론을 내보는 것, 네. 그리고 한번 행동해보는 것이. 지금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신 지 한 2달 됐는데 네.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셨어요? 아니면 뭐 계속 노셨어요?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예. 늦게 일어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선 그만둔 첫 달에는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여행을 좀 다녔고요. 네.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여행도 그 변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연 캠프 같은 걸 좀 갔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쪽 분야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제 사실 나이 들어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무료 강연을 하는 조그마한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만두고 그걸 좀 준비해서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무료 강연이 있는 조그마한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주는 커피숍이고 이제 무료 강연이 너무 과하게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서 지금 카페를 오픈한 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손님 많으세요? 예, 손님 많습니다. 좋네요.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아니 그럼 이 카페도 회사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생각만 하셨던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사실 생각만 했는데 해놨다가 그만두고 딱 실행을 옮기신 거네요. 예, 실행을 옮기는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와도 모른다고 많이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기회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덜 했으면 그 의사결정하면서 뭐 요즘에 생각 정리 기술이라는 뭐 책도 나오고 생각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자기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으면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엔지니어의 직무 경험이 도움이 많이 돼요. 생각 결정하는데. 왜냐면 엔지니어의 직무 중에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개선 업무인데 네. 개선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리스크 검토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심플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 정리 아니면 의사결정에 적용시켰을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학도처럼 의사결정을 좀 하셨네요. 네. 생각보다 전혀 공학도처럼 지금 모르겠어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말고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회사가 너무 싫다. 여기서 나는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헤드헌터 유순신 UN 파트너스 헤드헌터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절대 감정적으로 회사 그만두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그 준비가 단순히 이게 좋아 보여서 저게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뭐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뭐 쉽게 인터넷으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 만나본다거나 그런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많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 감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고 찾고 재창조하는 과정. 그러면 지금 회사를 그만두신 2달 되셨고 3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한번 어떤 장면으로 묘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3년 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한 장의 사진처럼 설명을 해주세요. 3년 후에 저는 강연장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진정성 있고 제 마음이 담긴 강연을 꼭 하고 싶고요. 그 강연을 통해서
좀 동기부여나 변화를 많이 주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강연 문화가 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식은 이미 넘쳐나고 공유도 잘 되고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데 강연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자기가 실천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면은 내가 직접 들으면 좀 이렇게 실천력이 생기겠지. 좀 더 마음에서 우러나겠지. 그런 이제 지식 실천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지식 공유 시대를 넘어서 지식 실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이 그런 이제 실천을 원하는 독자나 아니면 청중한테 어떤 변화를 진정성 있게 제공할 것인가. 그게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3년 뒤에는 재춘 씨가 진짜 회사를 그만둔 거를 전혀 후회하지 않고 본인이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나를 찾은 거를 진짜 하나의 장면으로 진짜 자기 개발을 돕는 카페 사장님이자 많은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선택이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돼 있기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100% 믿어요. 감사합니다. 눈빛에서 전 눈빛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이 정도면 될까요? 네.